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추석 연휴는 다들 잘 보내셨죠? 네. 오늘은 연휴가 길었던 탓에 오늘 오랜만에 개장을 했는데 개장하자마자 또 주말을 맞았네요. 네, 오늘은 10월 10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16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장 마감 무료 방송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시황 살펴보고, 그리고 무료 추천도 점검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최근에 뭐 이슈들, 어떤 간밤에 미증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가볍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 AI 전선의 긍정적 흐름과 엔비디아의 무서운 전략. 최근에 뭐 뉴스를 제가 꾸준하게 텔레그램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이슈들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미증시가 어찌됐건 글로벌 대장 지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슈도 중요하지만 사실 미국의 이슈 너무나 중요하죠. 그죠? 네. 미국에서 이 AI 관련한 성장주들, 빅테크들 관련해가지고 어떤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지 꾸준하게 우리가 트래킹을 해줘야 됩니다. 자, 최근에 그 AI 관련해가지고 호재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블룸버그에서 나온 뉴스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에서 이 아랍에미리트 쪽으로 해서 이 AI 칩 수출을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그죠? 예, 또 꾸준하게 좋은 뉴스들이 나오면서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의 샘 얼트먼이 삼성전자 이정도 만나고, 그죠? SK 채태원도 만나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급등 흐름으로 이어지기도 했고, 또 오라클, 미국의 오라클 AI 관련 기업들, 엔비디아로부터 엄청난 투자를 받으면서 또 그런 것들이 이 시장에 큰 호재로 작용을 하기도 했었었죠, 그죠? 네. 제가 매일같이 뉴스를 체크를 하는데 호재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랍에미리트 이쪽 관련해가지고도 칩 수출을 승인이 됐다. 예. 어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아주 큰 호재가 될 수밖에 없죠. 그죠, 여러분? 어, 또 볼만한 것들이 뭐냐면, 자, 여기 보시면은, 엔비디아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AI 칩 시장에서 최소 75%를 점유하지 못할, 그러니까 그 이상은 점유할 거다 이 얘기예요. 점유하지 못할 시나리오를 상상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꾸준하게 거의 이 정도면 거의 과점이죠. 75% 이상을 유지할 걸로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분석이 있었고요. 네. TSMC에서도 AI 칩 수요에 힘입어서 9월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31% 이상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 웃돌았다. 네. 계속 호재가 나오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런 급등 흐름을 과거의 빅테크가 아니라 닷컴 버블, 2000년 초에 닷컴 버블과 비교하는 그런 시각들이 많았었는데 그때랑은 다르다 이거죠. 지금은 기업들의 성장이 뒷받침되는, 그죠? 충분히 이 상승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랠리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닷컴 버블 때는 실체가 없었던 랠리였다면 지금은 실체가 있는, 그죠? 근거가 있는, 밸류에이션이 정말 리레이팅이 되는 것들이 눈으로 확인이 되는 그런 랠리다라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의 일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지금 이 AI 관련도 특히나 데이터 센터 쪽으로의 막대한 투자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어떤 기대감 때문에 AI 산업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투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수익성을 까봤더니 예상치보다 기대치보다 조금 못 미친다. 이런 시각이 또 약간 생기게 되면 그때는 급락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AI 랠리는 정말 모멘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JP모건의 CEO죠. 제이미 다이먼이 미국 증시의 심각한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안 그래도 나도 걱정하고 있다. 많이 오른 건 사실이니까 걱정하고 있다. 그래서 향후 6개월에서 2년 안에 올 수 있다. 이런 말은 저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네. 6개월에서 2년 안에 올 수 있다.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조정에 대한 기준이 뭐 한 10% 조정인지 30% 조정인지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그냥 조정이 올 수 있다. 원래 시장은 항상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네.
약간 조정만 나와도 거봐라 내가 말했지 않느냐 조정 나올 수 있다고 했지? 했지 그랬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좀 상당히 애매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것도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자, AI에 대해서는 실제 한다. 전반적으로 성과를 낼 것이다. 이미 성과를 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 벌써 또 어닝 시즌입니다. 3분기 어닝 시즌이고요. 현재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3분기 S&P 500 기업들의 이익이 약 8% 정도 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실제 실적은 항상 보면은 제가 매번 뉴스를 정리하지만은 그 기존의 이 컨센서스 있잖아요. 이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이때까지 보면. 대부분 그랬어요. 특히나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은 항상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호실적을 발표했었다라는 거죠. 블룸버그에서는 IT 업종의 3분기 이익 증가율을 30.3%로 추정을 하면서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 중심의 실적 발표가 주목이 된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소파이의 리즈 토마스라는 전략가가 3분기에도 역시나 호실적이 기대가 된다. 특히나 시장 상승세는 더 강해지고 밸류에이션이 높은 주식들이 높은 주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예상이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AI 지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투자, 그죠? 데이터 센터 쪽으로 엄청난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투자가 결국 실적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근데 2026년도까지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앞으로 매니지먼트에서 이 401k 아시죠? 미국에 있는 연금 제도잖아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매월 이 월급에서 일정 부분이 자동으로 ETF, 주식 ETF라든지 이런 쪽으로 투자가 들어가게 해놨어요. 정말 좋은 제도예요. 그러니까 수급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정말 30년, 40년, 50년 길게 봤을 때 미증시가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결국 증시는 수급이잖아요. 맞죠? 주가는 여기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많은 직장인들의 이 월급의 일부가 매월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니까 어때요?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1인당 매년 자동적으로 약 2,300달러를 이 M7 종목들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추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UBS에서 이 AI 혁신은요, 컴퓨팅 수요를 지속해서 견인을 하고 또 AI 도입과 수익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물론 수익이 안 나는 기업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기업들은 정말 수익이 나고 있지만, 수익이 안 나는, 여러분들 되게 그렇게 뭐 우리 개인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AI 관련 기업들도 있겠죠. 수익이 안 나는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죠? 이것도 이제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델타항공 3분기 실적과 4분기 가이던스가 모두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러니까 소비는 아직 꾸준하다. 다만 항공이잖아요. 항공. 특히나 여기서 올 여름에 여행 수요가 급증했다. 돈 많이 벌었으니까요. 부자들 특히. 주식시장도 많이 올라가고 코인도 많이 올라가고 그죠? 돈 많이 벌었으니까 여행도 가고 하는 거죠. 지난 6주 동안 매출 추세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기업의 출장 수요도 개선이 되고 특히나 부유층의 지출 증가. 부유층이 여러분들 뭐 비즈니스라든지 퍼스트 클래스 타겠죠. 맞죠, 여러분들? 프리미엄 좌석의 수요가 늘고 있다. 이거 역대 최고의 4분기 일정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하지만 다른 의견도 있어요. 펩시코, 그러니까 이제 콜라 같은 경우에는 음료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매출이 증가했는데 예상을 살짝 상회했어. 그죠? 매출이. 근데 이 매출 증가는 많이 팔려서라기보다는 가격 인상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세계 이 식품이라든지 음료 판매량은 오히려 1% 감소했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자, 콜라 싸잖아요. 콜라 비싸진 않잖아요. 그래서 말하기를 저소득층은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 어, 저소득층의 소비 둔화. 이건 제가 꾸준하게 방송에서 언급을 하는 부분이죠. 미국은 지금 어떤 경제라고요? K자형 경제다. 부자들은 여기 부자, 여기는 이제 서민들이라고 하면은 부자들은 클수록 부자가 돼요. 돈이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서민들은 돈이 점점 줄어들어요. 돈을 버는 족족 애들 막 학비 내고 음식 그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음식료가 나가고 그죠? 돈은 버는 족족 그냥 돈이 다 나가는 거예요. 음. 거기다 높은 물가도 한 몫을 하겠죠. 부자들은 근데 계속 자산 증식이 되는 이런 구조다. 엄청난 불균형이 있어요. 이런 불균형이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나중에 한번 이슈가 되긴 할 겁니다. 문제가 되긴 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문제가 될지는 예측이 안 되는데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된다. 아무튼 뭐 내년 미국 중간 선거까지는 이런 흐름이 지속되지 않을까도 생각도 되긴 하는데 어쨌거나 그때까지는 미국이 계속 약간 완화적인 돈을 푸는 그래야 선거에 유리하니까 그래서 계속 완화적인 그런 정책을 유지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코스트코는 매출이 늘었대요, 그죠? 코스트코는 뭐 펩시는 좀 줄었습니다만은 코스트코는 오히려 매출이 늘었다. 그래서 소비는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존 윌리엄스 총재, 지금 그 페드의 2인자로 불리는 존 윌리엄스 총재는 여전히 뭐 비둘기파죠. 완화, 이제 금리 인하 해야 된다. 금리 인하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했다고 하고요.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이제 시장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금 그 국장 좋죠? 연휴 끝나고 나서도 국장이 아주 좋게 잘 마감을 했어요. 제가 일전에 이 추석 전후 패턴을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었는데 추석 전 하락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았었잖아요. 맞죠? 이렇게 추석 전 하락, 전체 총 10번의 케이스 중에서 추석 전 하락할 확률이 무려 8번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추석 전에 살짝 빠지긴 했었어요. 한 4일에서 5일 정도. 국장이 4일에서 5일 정도 급락을 했었는데 또 급반등이 나오면서 연휴를 맞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거는 뭐 추석 전에 빠졌다고 해도 되고 추석 전에 올랐다고 할 수 있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마감을 한 거죠. 여튼 조정 파동이 나오긴 했었어요. 조정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오면서 마감을 했고, 그리고 추석 이후에도 지금 슈팅이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은 뭐 좋죠? 잘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증시가 과연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제가 딱 보니까 코스피는 일봉상 봤을 때, 단기 저항대를 이제 막 돌파했어요. 저항대가 있으면은 저항대를 이제 막 돌파를 해서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 다음 주에 살짝 쉬어가는 움직임이 한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다만 주봉으로 보게 되면 주봉상에서는 로그 차트가 좀 불안불안해요. 잠시 후에 보여드릴 건데 코스피의 주봉 로그 차트는 조금 지금 불안한 형태다. 잠시 물 좀 마시겠습니다. 물 좀 마실게요. 반면에 코스닥은 일봉과 주봉이 모두 양호하다. 아주 부담도 없고 너무 좋습니다. 코스닥은요 아주 양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차트 보실게요. 자 우선은 코스피의 일봉 차트예요. 제가 많은 선을 그어놨는데요. 맨 위에 이 라인 보이시나요? 하늘색 이게 2023년도에 형성이 됐었던 고점이에요. 보시면 여기랑 여기랑 그죠? 선을 이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상태다? 여기 지금 딱 돌파가 나온 거예요. 맞죠? 딱 돌파가 나왔어요. 그래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이에요. 만약에 돌파를 못했으면은 좀 부정적이었을 텐데 분명 가까스로 돌파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갭 상승하고 나서 여기 부딪히고 나서 쭉 밀렸었죠. 차익 물량들이 쏟아졌거든요. 그걸 다시 매물 소화하면서 종가를 다시 관리를 한 그런 형태고요. 다음 주에는 저는 제가 볼 적에는 여기서 이제 추세된다. 돌파에 따른 지지 테스트가 나오고 뭐 하루 나올지 이틀 나올지 혹은 또 다시 이탈을 할지 몰라요. 돌파했다고 해서 100% 무조건 올라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누구도 예측할 수 없죠.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자, 이때도 보시면 여기 이 양봉 보세요. 이 하늘색 돌파를 했는데 다음날 바로 급락이 나오죠. 그죠? 그리고 또 돌파했다가 또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돌파가 나왔다고 해서 100% 올라간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 돌파가 나왔지만 다음 주에 갑자기 음봉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바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둘 다 말이 되는 겁니다. 진짜 다 둘 다 말이 되는 거예요. 올라갈 수도 있고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거는 100% 예측이 불가능하다. 다만 추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 상승 추세가 빳빳하기 때문에 확률상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설사 눌림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마찬가지 단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위에 있는 라인들 그죠? 이 라인들 상단에 이렇게 있죠. 추세선들이 여기를 찍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아직은 좀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추가 상승 나올 여력이 조금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다.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봉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께서 보시는 주봉 차트예요.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 얘도 주요 라인, 여기 보시면 녹색, 여기를 깔끔하게 돌파를 했죠. 너무 깔끔하게 이쁘게 돌파를 했어요. 맞죠? 좋은데, 정말 좋아 보이는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 뭐다? 자, 로그 차트가 있어요. 로그 차트. 자, 로그 차트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자, 로고 차트로 보시면은 이 저항선 딱 걸리죠? 그죠? 여기 지금 딱 걸린 거예요. 갈색을 보세요. 갈색 저항선. 정확하게 딱 걸립니다. 로고 차트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저번에도 여기 딱 찍고서 아래꼬리 윗꼬리에 달리죠? 살짝 쉬어갔잖아요. 3주 동안. 지금도 딱 찍은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럼 로그 차트를 봐야 되냐? 혹은 일반 그러니까 로그 차트의 반대는 리니어 차트라고 합니다. 리니어. 일반적으로 여러분께서 보시는 차트가 대부분 리니어 차트예요. 한글로는 뭐 굳이 선형 차트, 아니면 뭐 레귤러 차트로도 할 수 있겠는데, 아무튼 리니어 차트인데, 이게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보는 차트고, 근데 조금 이제 차트 연구 많이 하시는 분들은 로그 차트로도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 정답은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봉, 월봉 같은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큰 추세를 볼 때는 저는 로그 차트를 많이 참고합니다. 일봉은 굳이 볼 필요 없어요. 일봉은 그냥 일반 차트, 일봉은 리니어 차트를 보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주봉이나 월봉의 경우에는 로그 차트로도 한 번씩 보시는 거를 저는 적극 권장합니다. 일반 차트에서는 보이지 않는 추세들이 보이거든요. 로그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 아셨죠? 지금 잠깐 제가 차이점을 설명을 드릴 건데 잘 보세요. 과거에 여기 2017년도 보시면, 자, 이건 현재 로그 차트예요. 로그 차트 화면을 띄워놓은 건데요. 2017년도에 보시면요. 여기 딱, 2018년도네요. 여기 딱 고점 저항대가 나오죠. 그죠? 두 개의 추세선이 딱 일치해요. 이 오렌지색이랑 녹색이랑, 그죠? 딱 일치하는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오렌지색에서 정확하게 딱 찍고 빠진단 말이에요. 오렌지색. 그죠? 이 오렌지 라인이, 이 채널이 이때 저항선으로 제대로 작용을 합니다. 확인되죠? 맞죠? 근데 일반 차트, 자, 일반 차트로 보게 되면 달라지죠. 일반 차트로 봤을 때는 여기를 돌파를 하잖아요. 맞죠? 맞죠, 여러분들? 돌파했다가 급락을 하죠. 근데 다시 로그로 해볼게요. 로그로 하면은 거의 정확하게 딱 들어맞죠.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음,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중장기적인 어떤 추세, 중장기적인 어떤 시세에서의 큰 틀, 큰 추세를 파악을 할 때는 로고 차트로 보는 거를 저는 적극 권장한다. 자, 아무튼 로고 차트로 봤을 때는 지금 어떻다? 정확하게 고점에 지금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추세 상단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여기서 매수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여기서 매수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매수를 하려면 어디서 해야 돼요? 추세 하단에서 매수하든지, 이렇게 하단에서 지지 받을 때 매수라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추세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추세가 상승 추세라고 가정했을 때, 상승 추세라 상정하고, 적절한 매수 타이밍은, 자, 여기 2번, 여기 1번, 여기 3번. 자, 적절한 매수 타이밍 어디에요? 1번 내지는 3번이 되는 거예요. 2번은 차익 실현 타이밍이지 매수 타이밍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맞죠, 여러분? 지금은 코스피가 2번과 같은 구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너무 지금 너무 슈팅이 세게 나왔다. 그리고 여기 노란색 선 보이시나요? 노란색 라인. 노란색 채널. 맞죠? 얘를 이제 막 살짝 돌파한 겁니다. 그러니까 추세선을 돌파하면, 그것도 강하게 돌파한 것도 아니고 살짝 걸치는 느낌이죠, 지금. 아주 살짝 걸친 느낌. 그죠, 여러분? 추세선을 돌파하면 매수하면 돼야 안 돼요?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거는. 근데 아무래도 돌파는 좀 강하게 돌파가 나와야 좋은데, 얘는 지금 살짝 넘어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파했다가 급락을 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코스피는 솔직히 좀 조심스러운 것 같다. 그러니까 로그 차트 입장에서. 일반 차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 일반 차트 입장에서도 여기를 녹색 라인을 이제 막 돌파한 거예요. 돌파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 지지 테스트,
지금 보면 녹색도 돌파했지만 이 오렌지색도 돌파했어요. 옛날부터 오던 이 오렌지색, 그죠? 이 오렌지색 이 채널이랑 이 녹색 채널 두 개를 동시에 돌파한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번 주는 제대로 된 의미의 주봉이 아니죠. 왜? 거래일 수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어, 제대로 된 의미의 주봉이 아니다. 다음 주까지 사실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코스피는 그래서 조금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반면에 코스닥은 괜찮아요. 코스닥은 매우 안정적이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아주 제가 좋아하는 그런 차트예요. 좀 전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상승 추세라고 가정했을 때에 얘는 지금 몇 번이냐면 얘는 딱 아까 1번이나 3번 같은 그런 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딱 이렇게 여기를 타고 있잖아. 그죠? 딱 올라타고 있죠. 아주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이 검정색 라인도 보면은 돌파하고 나서 이탈했다가 재돌파를 한 상황이고 맞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고점에서부터 내려오던 이 여러 가지 채널들이 이렇게 있어요. 옛날부터 이렇게 그죠? 과거로부터 이어져 오던 다 고점에서 이은 겁니다.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대충 막 그런 거 아니고요. 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라인들을 지금 코스닥이 지난번에 돌파했다가 급히 먹는 밤 체하죠. 급하게 올랐다가 체했어요. 그랬다가 이제 다시 꼭꼭 씹어서 소화를 시키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코스닥은 일봉이 지금 너무나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주봉도 좋습니다. 코스닥의 주봉은 로그 차트도 안정적이고 일반 차트도 다 안정적인데요. 현재 지금 보시는 것은 일반 차트예요. 추세 지금 아주 안정적으로 보여지죠. 딱히 뭐 문제될 게 없어 보입니다. 여기서 보는 추세선도 돌파를 해줬고 이렇게 그죠? 요것도 돌파해줬고 아래에 있는 추세선도 돌파해줬고 지지받고 올라가고 있고 로그 차트로 볼게요. 로그도 좋아요. 로그는 특히나 더 안정적이에요. 로그의 경우에는 여기 저항선을 돌파했다가 이탈했다가 다시 재돌파하고 지지까지 받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대로면은 코스닥은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상단까지 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은 업사이드 포텐셜이 꽤 있는 편이다.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 너무 좋아요. 좋은데 다만 그러니까 결론 내보면 국장 좋긴 좋다. 좋은데 코스피는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지금은 코스닥이 좀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분석을 해봅니다. 코스닥 좋습니다. 아주 양호하고요. 자 이제는 자 나스닥을 볼 건데요. 나스닥은 사실 상승 추세에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사실 당장 급락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과열인 건 맞아요. 나스닥이. 나스닥은 지금 분석해보면은 롱도 살아있고 또 숏도 살아있는 숏이 살아있다기보다는 지지선과 저항선 사이에 끼어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나스닥 종합지수를 보겠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 보시면 주봉부터 볼게요. 주봉 너무 좋죠. 로고 차트입니다. 이 과거의 이 블랙 라인 그죠? 저항선이죠. 그죠, 여러분들? 과거에 보시면 여기를 돌파하고 지지받고 추가 상승 돌파하고 다시 지지받고 추가 상승 지금 또 어때요? 돌파하고 지지받는 중이죠. 그죠? 맞죠? 돌파한 거예요. 보세요. 양으로 돌파했고 이번 주에 지지까지 받는 모습이에요. 오늘 이제 종가가 매일가 되죠. 오늘까지 크게 급락하지 않으면 오늘까지 크게 밀리지 않는다면 나스닥은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이제는 일반 차트 일반 리니어 차트로 보게 되면 얘기가 또 달라져요. 어때요? 지금 정확하게 저항선이다. 여기 그죠? 딱 저항선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애매한 거예요. 로그 차트와 일반 차트의 이 느낌이 완전 달라요.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렵다, 애매하다 말씀드린 거예요. 코스닥처럼 둘 다 괜찮으면은 너무 좋겠는데, 로그는 지금 좀 저항대라서 매수하는 게 좀 애매하고, 반면에, 일반 차트는 애매하고, 로그 차트는 너무 좋고, 이런 상황인 거죠. 나스닥 종합지수가 지금. 주봉으로 봤을 때. 상당히 애매하다, 이 말이에요. 일봉을 볼까요? 일봉 차트인데 일봉은 제가 선을 여러 개 그어놨는데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은 단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가 정선이 되죠. 이거를 이때 전에 급등하면서 돌파를 했었어요. 돌파하고 나서 바로 급락이 나왔었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리 유로에는 늦게 숏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말씀드렸고 실제로 숏이 나왔단 말이에요.
제가 숏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이 지지 테스트. 예, 이 주요 라인들을 돌파하게 되면 이 라인들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추세 상승 추세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지 테스트가 잘 나오는데 그걸 이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어제 나왔어요. 나와서 종가를 보니까 지지를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지를 받을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다는 것은 일단은 단기적 관점에서는 롱이 유리한 건 사실이다. 유리한 건 사실이다. 이렇게 보면 그죠? 네. 이건 어디까지 단기적 관점인 것이고 아까 보여드렸던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죠,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어떻게 보면 코스피랑 좀 비슷해요. 코스피랑 좀 나스닥이랑 상당히 비슷한 느낌이에요. 약간. 네. 그러니까 추세는 살아있고 너무 좋은데 지지도 받았는데 저항선에 딱 걸린 느낌. 그죠? 뭔가 살짝 찝찝한 느낌. 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지지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아직은 추세가 살아있다고 보는 게 맞는데, 설사 여기서 또 올라간다 하더라도, 밀릴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느낌.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나스닥 선물 일봉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요. 나스닥 선물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이거 9월물 차트입니다. 연결 차트가 아니고, 얘도 보시면, 이렇게 정선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네. 어제 좀 빠지면서, 이 레드 라인이 뭐냐면, 여기서부터 만들어지는 자 레드라인은 얘랑 이은 건데 자 보세요 다시 레드라인은 얘랑 이은 거예요 저항선끼리 네. 돌파했죠 제가 그랬죠 돌파할 때 매수하면 위험하다고 돌파하자마자 급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또 돌파했다가 빠지고 돌파했다가 빠지고 또 돌파했다가 빠졌어요 또 돌파했다가 빠졌어 근데 그거를 먹어버린 거예요 계속 저항받던 걸 먹어버린 거죠 그럼 야 이거 강한 거 아니야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거 봤죠 네. 계속 밀리던 거를 먹어버렸으니까 좋은 거 봤죠. 하지만 이제는 두 번째 저항선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추세는 살아있지만 지금 계속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설사 오른다고 하더라도 글쎄 여기를 완전 강력하게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뚫어주지 않는 이상 그 전까지는 계속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약간 뭐랄까요 탄력이 둔화가 되면서 감질만하게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올라가 찍고 또 빠지고 찍고 빠지고 하는 이런 흐름으로 전개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네. 아무튼 추세는 분명히 좋다. 근데 얘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약간의 찜찜함이 남아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10월 달은 눈치 게임.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과거에 월봉을 봤을 때요. 나스닥 100 지수는 지난달까지 양봉이 무려 6개 연속으로 나왔고요. S&P 500은 5개 연속으로 나왔어요.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과거에 이런 조건에 충족하게 되면 그 다음 달은 음봉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네. S&P의 경우에는 5양봉 이후에 음봉 나올 확률이 거의 80% 이상이에요. 물론 지금 AI 대격변의 시대를 맞아서 정말 과거에 먹히던 패턴들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 과거에 먹히던 매크로 패턴이 지금은 안 먹혀요. 쉽게 말해서 과거에 고용 지표가 악화되면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그런 어떤 강력한 시그널이었는데 지금의 고용 침체는 뭐예요? 지금의 최근에 고용 악화는 어떻게 돼요? 오히려 기업들의 실적 증가로 이어지는 거죠. 네. 기업들이 사람들을 뽑는 대신에 사람들이 할 일을 AI로 대체를 해버리면서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을 뽑을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사람도 내보내고. 그죠? 네. 지금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업황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안 뽑았다면 지금은 실적이 더 좋아지니까 사람을 안 뽑는 겁니다. 네. 이런 점이 다른 거죠. 정말 큰 차이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네. 이거 잠깐 보시면은, 자, 네, 보십시오. 이게, 미국 챌린지 감원 보고서예요. 연도별 누적 감원 규모인데, 이게 파란색이 지금 현재입니다. 2025년도에요, 여기. 네. 잡컷 나오죠? 네, 감원. 인원을 줄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추이를 나타내는 건데, 과거에 코로나 팬데믹 때, 그때는 아주 빠른 속도로 사람을 잘랐어요. 그죠? 불확실성이 컸으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요거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나머지는 뭐 2010년, 11년 다양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그 어느 때보다도 매우 빠른 속도로 감원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신고가고 기업들 실적은 여전히 너무나 좋고 그런 거죠. 그래서 과거의 판단 기준으로 지금 판단하면 안 된다. 과거의 잣대가 더 이상 먹히지 않는 그런 시장입니다. 누구 때문에? AI 때문에. 그죠? 예, AI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아무튼 그래요. 이것도 보시면요. 구인공고. 우리 사람 좀, 우리 사람 뽑습니다. 하는 거 있잖아요. 구인공고. 자, 과거에는 이 구인공고가 올라갈 때 지수도 같이 올라갔어요. 구인공고가 줄어들면 지수도 빠졌습니다. 네. 그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파란색이 이 구인공고입니다. 참고로. 네. 지금은 구인공고가 어떻게 됐어요? 2022년 전후로 해가지고 계속씩 빠지고 있어요. 사람 안 뽑아. 근데 S&P 500은 계속 올라가. 그죠? 과거에는 거의 일치하는 흐름을 보였지만은 지금은 완전 지금 달라졌습니다. 고용시장이나 주식시장이 괴리가 커졌죠. 네. 패턴이 완전 무너졌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걸 우리가 흐름을 이해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10월 달은 아무튼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6개월 연속 5개월에서 6개월 연속으로 올랐으면 그죠? 기술적으로라도 살짝 쉬어갈 정도 되지 않나? 상시적으로 봤을 때 그죠? 너무 이 정도면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아무튼 뭐 패턴만 보면은 과거에 음봉 가능성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10월 달은 어떻게 하자? 미국 주식 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눈치 게임 좀 해주자. 그죠? 네, 적당히 보면서 그러니까 추세를 즐기되 너무 공격적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혹시라도 일봉이나 주봉상에서 딱 봐도 너무 무서워 보이는 완전 짱땜봉이 하나 나왔다. 그러면 그땐 조금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우리 추천주 볼 건데 유료방은 오늘도 역시나 좋은 수익을 냈습니다. 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제가 지난주에 우리 뭐예요? 무료 추천주로도 드렸던 9월 29일 날 무료방에도 같이 드렸던 종목인데 무료방에서는 제가 1차 목표가를 3.5% 정도로 잡아드려요. 3%에서 3.5%. 근데 이제 유료방은 당연히 그 이상도 노리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33만 4,500원에서 분할 차익을 했고요. 네, 딱 찍고 나서 하락 파동이 나왔었습니다. 네, 고점을 제대로 잡아냈죠. 오늘 최고가가 33만 5천 원이었어요. 최고가에서 판 거죠. 아쉬운 점이 있다면 두산 에어빌리티 우리 유료방 종목이었는데 10월 1일 날 샀는데 8%다 팔았어요. 팔았는데 오늘 원전주 급등 나오면서 지금 현재 그 15%까지 급등이 나오고 있네요. 안 팔았으면 15%인데 너무 아깝습니다 이거 개인적으로. 데아티아이는 아침에 사자마자 어제 지난주에 샀다가 오늘 아침에 바로 손절이 됐고 또 한올 바이오파마도 추가 상승이 나와서 9%대 9%대 수익을 냈고요. 네. 한올 바이오파마도 무료방에 드렸던 종목이죠. 네. 근데 여기는 우리 정회원님들 대상의 유료 추천주 리스트가 되겠고요. 자, 무료 추천주도 좋습니다. 보면요. 이때까지 여기 빨간색이 나온 것들이 이제 제가 무료로 드렸던 종목들의 흐름인데 한올바이오파마 9% 이상 나와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6% 이상 나와줬고 APR 13%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두 번 나갔어요 추천이 그죠? 이때도 10.5% 이상 올라갔었고 한컴이드 9% 산일정의 코스모다 손절 나온 거는 이제 그 손절가 제가 추천을 드릴 적에 손절가도 드리는데 손절가 찍은 거는 한 종목 나머지는 다 지금 네. 이 위에 있는 세 놈은 이제 진행 중인 거죠 지금 위에 있는 세 녀석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이 가격이 좀 이상한데요. 현대 마린 엔진은 7799가 아니죠. 네, 마린 엔진 가격은 87,700원입니다. 700원 이하 추천을 드린 종목이에요. 오타가 났네요. 오타가. 자, 아무튼 무료 추천주 승률이 아주 좋죠. 이 무료 추천주는 텔레그램에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텔레그램에 꼭 입장하시고 아직 입장 안 하셨다면 입장하시고 이 영상 보시고 해당 텔레그램 이미 텔레그램이 계신 분들은 상관없겠고요. 텔레그램 안 계신 분들은 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더보기 단 누르시면 텔레그램 주소 나옵니다. 네, 나오니까 확인하셔서 입장하시면은 이렇게 높은 승률의 무료 추천주를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사실 장이 좋죠. 장이 좋기 때문에 수익 내기 너무 좋아요. 좋은 종목도 많고요.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수익이 안 난다. 내 계좌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
혹은 나는 내 계좌는 계속 빠지고 있다. 이런 분들은 케어가 필요합니다. 예, 분명 어떤 매매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 받아서 한번 케어 받아보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도 신규 추천주를 드렸어요. 오늘 추천주는 또 HD. 제가 지금 계속 HD 그룹주를 가지고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HD 현대건설기계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불사기 관련 종목이에요.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확대라든지 또 최근 부각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가지고도 그런 테마와도 밀접하게 연관이 된 그런 종목이다라는 건데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요거죠. 현대건설기계와 HD 현대인프라코어의 합병. 거의 뭐 확정 수준입니다. 이미 주주총회에서도 거의 100%, 거의 98%인가요? 네, 주총에서도 거의 이 정도로 지금 승인이 났고, 네. 그러니까 지금 뭐가 남아 있냐면은 뭐예요? 그러니까 주총도 통과를 했고 합병안도 승인이 됐고, 예, 다 괜찮은데 이제 남은 절차가 있다면은 법적 효력 발생 단계가 남아 있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뭐 채권자 보호 절차, 그죠? 이 기존의 현대건설기계와 또 이제 인프라코어 주주들 걔네들이 입장이 달라요. 지금 건설기계 주주들 입장에서는 되게 유리합니다. 근데 이제 인프라코어 주주들 입장에서는 약간 불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이 오늘로써 마감이 됩니다. 예,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합병 기일은 현재 공식적으로는 내년 1월 1일입니다. 합병 기일이. 그래서 만약에 합병이 되면 당연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아무래도 보시면은 정리해놨습니다만은 이렇게 시너지, 사업 시너지 극대화 그리고 이제 규모의 경제 달성 여부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경쟁력도 올라갈 것이고 또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당연히 확대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기업 가치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호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거기다 걸 떠나서도 모멘텀 자체도 좋아요. 북미라든지 유럽 혹은 신흥국도 마찬가지예요. 신흥국들도 그렇고 최근에 수요가 서서히 회복되는 게 지금 관찰이 되고 있어요. 특히나 마이닝, 광업, 채광, 수요 확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금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네, 금도 올라가고 있고 주요 원자재들이 조금씩 올라가는 기조를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광산 개발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런 건설기계 이런 쪽으로 해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마이닝, 채광 장비들 판매가 증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멘텀도 마침 좋다. 그래서 지금 현대건설기계 한번 가져 나와봤고요. 차트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현대건설기계 네. 추세가 좋습니다. 딱 보시면 여기 이렇게 딱 저점 추세선이 있었었는데 다시 여기를 자 이탈했다가 이탈도 세게 이탈 안 했어요. 살짝 아주 살짝 이탈했다고는 재돌파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너무나 이쁜 상승 추세를 달리고 있고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었었는데요.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살색 그리고 이 파란색 이런 음영이 있죠. 이런 것들이 제가 만든 시그널이에요. 시그널인데 보시면은 아이고 어디였어? 어디 갔니? 시그널인데 보시면은 이 파란색 선 여기는 자 파란색 선의 고가는 어떤 저항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항 라인. 세력들이 민 거예요. 민 거예요. 네. 근데 밀자마자 바로 돌파가 나왔죠. 이런 게 좋은 겁니다. 추세가 좋은 애들은요. 이런 걸 저는 롱타임과 숏타임이라고 불러요. 이 살색 음영은 롱타임, 파란색 음영은 숏타임이라고 부르는데 숏타임이 나오자마자 바로 돌파 나오는 것들이 매우 좋은 거예요. 이건 뭐냐면 정말 개미 손절매 유도하기 위해서 잠깐 겁을 준 겁니다. 네. 이 숏타임이 길어지면은 안 좋죠. 숏타임이 이렇게 짧은 것들은 매우 좋아요. 숏타임이 나오자마자 바로바로 재돌파가 나오면서 가는 것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상승 추세가 좋은 종목들의 공통점이 이런 거예요. 쇼타임이 매우 짧다라는 거. 이거 말고도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현대 마린 엔진이라든지 보시면 과거에 상승 파동이 나올 적에 자 쇼타임이 나오자마자 바로 돌파 나오죠. 그죠? 네, 여기도 보세요. 쇼타임이 나오자마자 빠른 속도로 돌파를 해줍니다. 이런 게 좋은 거라고. 이런 게. 아셨어요, 여러분들? 쇼타임이 길어지는 이런 애들은 이럴 때는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쇼타임이 길어지고 계속 나오고 이럴 때는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알겠죠,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상승 추세를 유지하면서 쇼타임이 나왔을 때 바로바로 돌파해준 애들이 일단 좋은 거다. 지금 현대 마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난번 추천드렸던 종목인데 얘 같은 경우는 좀 이번에 살짝 길긴 했어요. 길긴 했지만 그래도 추세는 살아있다고 생각을 해서 드렸던 종목인데 예.
얘도 보시면요. 자, 보세요. 쇼템이 나왔었다가 돌파를 했죠. 돌파하고 정확하게 여기 지금 지지 테스트가 오늘 나온 거예요. 얘도. 지지 받으면 괜찮아요. 지지 성공하면 괜찮다. 네. 아무튼 그런 관점에서 오늘 HD 현대건설기계 드려봤습니다. 쇼타임이 되게 짧았던 종목이고 여전히 롱타임이 이렇게 자주 나오고 이런 것들은 좋다. 새롭게 어쨌거나 위로 올리려고 하는 힘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무료천주는 현대건설기계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네. 무료천주의 1차 목표가는 대략 3.5% 이상 잡아들고 있고요. 네, 최종 목표가는 개인 재량에 맡깁니다. 그리고 정혜연 추천주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차부터 3차까지 디테일하게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네, 주식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 혹은 수익률이 그렇게 썩 좋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가입하셔서 전문가의 도움 한번 받아보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무료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 또 다음 주에 좋은 종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